자, 지난 시간에 기본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 통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서는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가장 소홀하고 있는 기본 회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게 뭘까요?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거. 공기, 물. 공기 공짜잖아요, 그죠? 너무 값싸잖아요, 그죠?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하고 값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를 혼돈을 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대답 안 하시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왜요?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귀하고 비싼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만 이 흔하고 값싼 물과 공기는 없으면 죽어요. 벌써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 기본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를 분석해 보면요, 사람 몸속에 70%가 물이에요. 우리 지구에 바다나 강이 차지하고 있는 수면이 몇 %예요? 70%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면 그냥 물덩어리 출렁출렁 물덩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몸속에 물이 부족하겠죠. 따라서 빠져나간 양만큼은 반드시 물을 공급해 주셔야만 돼요. 이게 뭐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런데 혈액은 우리 몸속에서 영양성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또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쁜 녀석들을 다 잡아먹는 기능을 하는데, 혈액이 찐득찐득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 감기부터 암까지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몸속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참 좋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짜증을 낸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물부터 한 잔. 물이 부족하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제 그 물의 종류 중에서 이제 생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수. 뭐를 보통 생수라 그러죠? 그렇죠. 끓이지 말아라. 끓이지 않는 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을 끓여요. 끓인 다음에 그대로 식힌 다음에 거기다가 금붕어를 집어넣으면요, 금붕어가 비실비실하다가 죽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에요. 금붕어는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먹고 살아요. 산소를 먹고 사는데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산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니까 그 속에다 다시 고기가 들어갔을 땐 물 속의 산소 포화도가 낮으니까 고기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끓이게 되면 일단 물 속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고기가 죽으니까 죽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이제 과학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주 쉽게 다시 물을 원래 생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온도가 뜨거운 것보다 낮아지게 되면 다시 산소가 들어가요. 뜨거운 물은 끓였다가 다시 식혔다가 폭포수를 만들어 먹으면 다시 생수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주부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물을 끓이면 물 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물속의 미네랄은 아무리 팔팔 끓여도 미네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팔팔 끓이십시오. 팔팔 끓이십시오. 근데 이제 오히려 물을 끓이게 되면은 물 속에는 이제 간혹 소독하는 방법 중에서 아직까지도 염소 소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염소가 물속에 남아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사람한테 안 좋은 물질들 또는 발암 물질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끓이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끓여서 식혀서 그 다음에 폭포수를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물을 하루에 몇 리터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시죠? 예, 역시 이게 방송의 힘이에요. 얼마나 그동안에 방송에서 물 하루에 2리터 먹으면 좋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아마 질문하자마자 즉각적으로 2리터라고 대답하시는데 지금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물 2리터 먹으면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2리터를 먹기 때문에. 네. 아니 2리터를 먹는 바람에 굉장히 건강이 지금 나빠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표정이 지금 현재 아니 누구는 나와서 2리터 먹으라 그랬는데 열심히 2리터를 먹고 있는데 왜 2리터를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느냐. 자,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물이 아까 호흡담,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음식과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이 2리터가 되어야 되지. 물만 2리터를 꾸역꾸역 먹으면 그날 수박을 많이 먹은 날은 뭐예요?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아시겠죠? 네. 따라서 그날 운동을 많이 한 날은 뭐예요? 땀을 많이 흘린 날은 물을 2리터보다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루에 먹는 과일 양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가지고 90% 해가지고 그거 물량 계산해가지고 그거 부족한 양만큼 물을 또 채워가지고 2리터 먹어. 이제는 머리가 이제 찌끈찌끈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울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들도 말이죠. 이미 자연이 우리한테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떤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매우 짙게 나왔다. 뭐라는 증거예요? 물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몸에서 물이 부족해서 지금 내 몸에서 지금 뭔가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막 웃으면서 까불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물 좀 먹어라 하고 몸이 살려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기본이란 말이죠. 따라서 소변 색깔에 매우 노랗게 짙으면 어떻게 한다?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시게 되면은 한 컵 정도 물을 마시게 되면은 한 10분 내지 15분 뒤에 바로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먹거나 마시지 않거나 마시거나 마시지 않거나 조정해서 하루 종일 옅은 노란색의 소변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물의 양이 돼요. 그게 대개 1.5리터에서 한 2.5리터 사이. 사람마다 먹는 음식의 종류, 사람마다 땀을 흘리는 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갈증을 느꼈을 때는 조금 늦었으니까 오히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요? 목이 간질간질한다든지 또는 잔기침 할 정도로 가려울 정도로 잔기침이 날 때가 벌써 물이 부족하기 시작 포인트니까 그때 미리 물을 먹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망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작동이 돼요.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작동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에 좀 문제가 있었던 약했던 엄마에게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계속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오늘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평소보다도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금을 따로 같이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소금 권장 섭취량을 5g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5g이 어느 정도냐?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은 매일매일 반드시 꼭 먹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번 저 나름대로 물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략 한 컵으로 하되 소변 색깔이 진하면 좀 더 먹고 양을 늘리고 소변 색깔이 투명하면 좀 양을 줄이고, 그죠? 양은 소변 색깔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먹는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보자 이거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위나장에 물을 공급해서 소화가 매우 잘 되게 만듭니다.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은요, 음식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약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물 한 컵은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노랗다. 그럼 뭐예요? 잠자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회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날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찌뿌둥하고 막 이상하다고요. 또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어떻습니까?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일 내지 4일 정도를 물량을 조절해 보세요. 많이도 한번 먹어보고 작게도 한번 먹어보면은 화장실 가지 않고, 밤에 화장실 가지 않고 아침에 첫 소변 색깔이 옅은색이 나오는 물량을 3, 4일만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취침 1시간 전에 물 한 컵,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침 공복에 한 컵. 자, 오늘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물 몇 리터 먹는지 이제 아셨죠?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엄마, 아빠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소변 색깔을 가지고 물을 먹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아이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 회복에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부분들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